저희 조코피TV는 짜릿하고 시원한 목넘김의 대명사 국민맥주 카스,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이제 FA 시장은 거의 다 끝나가는 느낌입니다. 물론 타이어스 존스를 비롯해서 남아있는 FA들이 있고, 그리고 잭 라빈이나 라우리 마카넨처럼 트레이드 루머에 시달리고 있는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얼추 주요 FA들은 대부분 행선지를 찾았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NBA 비시즌은 각종 루머와 또 확정된 뉴스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잭 라빈입니다. 잭 라빈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카고 불스는 리빌딩을 선포를 했고요. 더마 드로잔과 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잭 라빈을 처리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라빈을 처리한다면 니콜라 부세비치도 그 팀을 옮기게 되겠죠. 그랬을 때 시카고 불스는 정말 제대로 된 리빌딩을 하게 될 텐데, 하지만 잭 라빈 트레이드에 대한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자, 일단 계약이 3년이 남았어요. 계약이 3년이 남았고, 그 다음에 잭 라빈은 현역 선수들 가운데 450명 가운데 팀 승률이 가장 낮습니다. 잭 라빈에게 씌워져 있는 굉장히 나쁜 프레임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고, 또 잭 라빈이 굉장히 몸값이 비싼 그런 선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음 시즌 43밀, 25-26 시즌 46밀, 26-27 시즌에 49밀입니다. 플레이 옵션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잭 라빈이 26-27 시즌 때 플레이 옵션을 옵트인 할 가능성이 높죠. 자, 이렇게 3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카고 불스 입장에서는 픽을 쓰지 않고 라빈을 보내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시카고 불스가 잭 라빈을 내보내고 싶어는 하지만 1라운드 픽은 쓰고 싶어 하지 않죠. 왜냐, 1라운드 픽의 가치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고, 그렇다면 더마 드로잔의 트레이드로 받아왔던 2라운드 픽 2장으로 잭 라빈을 처리하고 싶어 한다라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되겠습니까? 1라운드 픽을 쓰지 않고 잭 라빈을 내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1라운드 픽을 쓴다고 하더라도 팔릴까 말까 하는데 2라운드 픽 2장으로 치환하고 싶어 하진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무능하기로 유명하고 일 안 하기로 유명한 시카고 불스가 잭 라빈을 어떤 식으로든 판매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시카고 불스의 프런트 오피스는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줄만하다. 하지만 그럴 일이 있겠느냐? 제 생각에는 잭 라빈은 팔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너무 많이 남았어요. 2년이면 오케이인데 3년 남았기 때문에 저는 잭 라빈과 시카고 불스 간의 불편한 동행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입니다. 저는 이제 이 게리 트렌트 주니어를 포틀랜드 시절 때부터 좋아했었고, 게리 트렌트 시니어의 플레이도 저는 미네소타라든지 포틀랜드에 있을 때 상당히 좀 선호했었는데, 자, 아들인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지금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제 FA 상태로 풀렸는데, 일단 게리 트렌트 주니어는 상당히 젊죠. 그 다음에 3점을 잘 넣고 사이즈도 괜찮고 언제든 평균 17점, 18점을 올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FA 상태이긴 한데 지난 시즌에 자신이 받았던 연봉을 받고 싶어 해요. 약 18.5밀입니다. 그렇다면 풀 MLE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인데, 일단 시장의 평가는 게리 트렌트 주니어는 풀 MLE급이다. 13밀, 14밀급이다. 15밀 안 넘는다. 지금 이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토론토 랩터스 역시도 게리 트렌트 주니어와의 재계약을 한다면 연간 15밀 이상은 지불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 선수가 지난 계약의 조건이 3년에 52밀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17밀이잖아요. 야, 그렇기 때문에 한창인 나이에 17밀에서 지금 셀러리캡 폭등하고 선수들의 몸값도 올라가고 있는데 15밀 이상 지불하고 싶지 않다? 이거는 트렌트 주니어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만일 수 있죠. 만약에 그 이상의 돈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유타 재즈나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정도를 제외하면 게리 트렌트 주니어에게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트렌트 주니어 입장에서는 좀 재수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1년 계약 맺고 다시 더 하는 거죠. 1+1 계약을 맺는 거죠. 디앤젤로 러셀이 했던 것처럼. 여러모로 트렌트 주니어에겐 추운 여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마 드로잔입니다. 더마 드로잔이 세크라멘토 킹스로 가게 됐습니다. 자, 이로써 3년에 74밀이니까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었어요. 왜냐하면 시카고 불스와는 2년에 80밀 제한을 받았었는데, 드로잔이 그보다 더 싼 금액의 세크라멘토로 떠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세크라멘토와 마이애미 사이에서 크게 고민을 했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크라멘토 가는 게 더 핏이 맞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드로잔이 투맨 게임을 잘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에는 최고의 투맨 게임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사보니스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마이애미는 일단 버틀러 3점 못 써줘, 뱀 아데바요 3점 없습니다. 거기다가 드로잔까지 들어간다? 코트가 상당히 빡빡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킹스와 히트 사이에서 고민했던 드로잔의 선택은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맨 밑줄에 나와 있죠. 샴지의 보도기 때문에 상당히 공신력이 높은데, 레이커스는 정말 실질적인 오퍼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레이커스는 아예 뭐 드로잔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레이커스는 지금 드로잔에게 영입 제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예 관심을 내비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죠. 어쨌든 레이커스와 드로잔은 실질적으로 링크된 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런 브런슨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일런 브런슨은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뉴욕 닉스가 4년 156.5밀의 연장 계약을 오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을 해봐도 연간 40밀이 안 되죠. 지금 제일런 브런슨의 실력이라면 40밀? 50밀도 받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왜 4년 156.5밀밖에 줄 수 없냐라고 한다면, 제일런 브런슨은 댈러스에서 뉴욕으로 올 때도 굉장히 염가였습니다. 자, 물론 제일런 브런슨이 뉴욕에서 이만큼 잘하게 될지 몰랐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선수가 제일런 브런슨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NBA 셀러리 룰에는 140% 인상이 한계입니다. FA로 풀리기 전에 연장 계약을 맺고자 한다면 140%의 금액밖에 인상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100억을 받았는데 FA로 풀리기 전에 브런슨과 계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 140억이 한계인 거야. 그래서 저게 4년 156.5밀이 FA로 풀리기 전 제일런 브런슨에게 뉴욕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일런 브런슨은 고민이 되는 거죠. 아, 지금 내가 뉴욕 닉스랑 계약을 맺으면 내가 연간 40밀도 못 받기는 하는데, 반대로 FA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5년 맥스를 받을 수 있어요. 셀러리 캡의 30%로 5년 확정이니까 제일런 브런슨이 4년 156.5밀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고민을 하느냐? 제일런 브런슨이 FA가 될 때까지 지금의 상승세를 유지하거나 혹은 건강을 계속해서 뭐 보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만약에 FA를 앞두고 뭐 크게 다쳤다, 아니면 갑자기 뭐 기력이 더 꺾일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알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제일런 브런슨이 뭐 팔팔한 20대 극초반도 아니기 때문에 브런슨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거죠. 아, 나도 뉴욕이 좋고 티보더 감독 꼰대 같긴 한데 티보더 감독 밑에서 뛰는 거 좋고, 지금 뭐 빌라노바 커넥션 다 와 있는데, 아, 그냥 지금 돈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해버릴까? 아니야, FA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 그냥 맥스 계약으로 셀러리 30%로 5년 받을래 라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런 브런슨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 다음에 지금 FA로 풀리기 전에 140% 인상 금액이 한계라는 이런 셀러리 룰도 저는 사실 NBA만의 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브런슨이 또 어떤 선택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브랜든 잉그램입니다. 자, 브랜든 잉그램은 현재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연장 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존재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브랜든 잉그램의 트레이드가 지금 여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애틀란타 쪽에서도 뭐 오네카 오콩을 비롯해서 여러 트레이드 매물과 지금 이야기를 나눴지만 애틀란타 쪽에서는 딱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뉴올리언스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일단 잉그램과 연장 계약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기 상태가 되는 것보다는 일단은 연장 계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스텝을 나가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요즘에 NBA의 추세기도 합니다. 브랜든 잉그램은 내년 여름에 FA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그램과 자이언 윌리엄슨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는 잉그램에게 맥스 계약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트레이드를 타진했던 거고요. 자, 하지만 지금 트레이드가 여의치 않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연장 계약을 하는 게 펠리컨스 입장에서는 좋다. 다만 여기서 관건은 만약에 맥스 계약을 하게 돼. 그랬을 때는 뉴올리언스도 부담이 크죠. 맥스 계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가 안 되면 고스란히 셀러리 캡의 그런 부담은 뉴올리언스가 떠안는 셈이 되는 거고, 또 금액이 너무 높으면 트레이드하기가 쉽지 않아져요. 덩치는 작을수록 트레이드하기가 쉽죠. 반대로 뉴올리언스가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잉그램이 계약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그 절충안을 뉴올리언스가 찾아야 되는데, 이래저래 브랜든 잉그램이 약간은 좀 게르게 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애미 히트가 헤이우드 하이스미스를 잡았습니다. 켈런 마틴은 놓쳤는데 하이스미스와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헤이우드 하이스미스는 밀워키 벅스, 피닉스 선즈가 굉장히 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두 팀뿐만 아니라 여러 팀들도. 그리고 데미안 릴라드도 하이스미스를 데려오고 싶어 했다는 후문인데 마이애미와 2년에 11밀에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세컨 에이프런 턱밑까지 마이애미가 셀러리 캡을 채우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하이스미스 쪽에서 좀 양보를 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년에 만약에 12밀이었으면 마이애미가 세컨 에이프런을 넘게 되거든요. 그런데 2년에 11밀로 채우게 됐고, 이 하이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언더사이즈 빅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또 3점도 많이 늘었고 나이가 젊습니다. 그리고 켈러 마틴이 떠났기 때문에 하이스미스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이애미가 드래프트 되지 않은 선수들, 2라운드 막판에 있는 선수들 흙 속에 진주를 캐는데 일가견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스미스가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 밑에서 조금 더 지도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자, 지금 마이애미에서 정말 흙 속에 진주가 돼서 히트를 떠난 선수들 가운데 잘된 선수 있나요? 거의 없어요. 게이브 빈센트 지금 찐에 만회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캔드릭 너는 이미 NBA에서 사라졌죠. 정말 많은 선수들이 마이애미를 떠나서는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하이스미스는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마이애미에서 2년 정도를 더 숙련하고 그리고 나서 더 대박을 치는 그런 그림을 저는 원했었는데 하이스미스가 결국 마이애미에 잔류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조나단 아이작입니다. 자, 조나단 아이작이 5년에 84밀에 올랜도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아이작이 5년 계약 가운데 3년은 비보장입니다. 그러니까 개런티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보호 조항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작은 지금 NBA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 가장 출석률이 떨어집니다. 그 말인즉슨 부상이 잦았다는 건데 경기 수 출전에 따라서 보장이 결정된다고 해요. 자, 2425, 그러니까 다음 시즌은 25mm 일단 개런티가 됐고 25-26 시즌은 15mm 풀 개런티입니다. 26-27 시즌은 14.5mm 받게 되는데 이게 8mm만 개런티고요. 27-28 시즌, 28-29 시즌은 개런티가 아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26-27, 27-28, 28-29 시즌, 그러니까 부분 보장 아니면 비보장 계약은 전년도, 그러니까 이전 시즌 출전 경기가 52경기 이상일 경우에만 보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자이언 윌리엄슨이 몸무게랑 체지방을 합쳐서 얼마 이상이면 아예 돈 못 받는다 이런 조항을 넣었듯이 올랜도도 이제 안전장치를 걸어 놓은 거죠. 왜냐하면 조나단 아이작은 틈만 나면 들어 누웠으니까. 그래서 자, 가장 어떻게 본다면 기본적인 경기 출전 수에 따라서 자, 이렇게 보장을 결정하는 올랜도 매직의 안전장치였고요. 자, 이렇게 되면 아이작도 거의 원클럽맨이 되는 셈이거든요. 만약에 52경기만 계속 뛴다면 28-29 시즌까지는 올랜도 매직의 유니폼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좀 합리적인 그런 계약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폴 조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폴 조지가 결국에는 필라델피아로 갔는데 본인이 직접 LA 클리퍼스와의 계약 과정을 밝혔습니다. 일단 워리어스 트레이드가 거의 딜이 되는 줄 알았다고 폴 조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결국 틀어졌고요. 그리고 LA 클리퍼스는 처음에 폴 조지에게 2년 60밀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2년 60밀이면 사실 너무 짜죠. 왜냐하면 폴 조지가 90년생이긴 하지만 요즘에 NBA에서 34살이 내일 모레 하는 나이는 아닙니다. 최소 3, 4년은 뛸 수 있어요. 그리고 폴 조지가 기량이 엄청나게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2년 60밀은 사실은 폴 조지 입장에서는 나가라는 소리로 들렸겠죠. 자, 그래서 지난 시즌 도중에 폴 조지는 카와이 레너드와 같은 금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폴 조지가 시즌이 끝나고 나서 3년 150밀에 트레이드 거부권까지 넣어달라. 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폴 조지는 최후 통첩을 합니다. 나 최종 요구 계약은 4년에 220밀이야. 자, 하지만 LA 클리퍼스는 계속해서 폴 조지의 가치를 좀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2년 60밀 아니면 나가라는 얘기나 다름없었죠. 왜냐하면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 너를 같은 금액으로 나는 줄 마음이 없어. 나 스티브 발머는 그렇게 줄 마음이 없고 로렌스 프랑크 사장도 그렇게 얘기해. 3년 150밀의 트레이드 거부권 안 돼. 4년에 220밀 안 돼. 그냥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결국에는 클리퍼스를 떠나서 필라델피아로 새롭게 둥지를 트게 됐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맺은 4년 212밀 계약과 그 다음에 15%의 트레이드 키커가 포함이 됐는데, 자, 선수의 샐러리 인상 최대폭은 전년 대비 8%입니다.
그 다음에 셀러리 캡의 인상폭은 최대가 10%고요. 그런데 만약에 폴 조지의 계약이 2년째부터 셀러리 캡의 전체 35%로 밑으로 떨어진다면 저 15%의 트레이드 키커도 굉장히 폴 조지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해가 가까워질수록 저 15%의 트레이드 키커는 폴 조지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폴 조지가 비록 본인이 사랑했고 그 다음에 친했던 카와이 레너드가 있는 팀을 떠나게 됐지만 필라델피아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등번호는 8번을 달게 됐어요. 등번호는 8번을 달게 됐는데 폴 조지가 맨 처음에 인디애나 페이서스 갔을 때 24번 달았죠. 결국 코비 브라이언트를 존경했기 때문에 24번을 달았다가 13번으로 번호를 바꿨었습니다. 그리고 LA 클리퍼스에서도 13번, 그 다음에 썬더에서도 13번을 달았었는데 필라델피아로 오면서 8번을 단 이유는 필라델피아의 24번과 13번이 모두 다 영구 결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8번을 달았고 8번을 달 이유는 역시나 코비의 옛날 번호이기 때문이죠. 자, 폴 조지가 이제 이로써 타리스 맥시, 조엘 엠비드와 함께 뛰게 됐는데 자, 어떤 트리오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케일러 마틴입니다. 자, 케일러 마틴은 마이애미가 제시했던 더 좋은 금액을 뿌리치고 내 시즌 4년 35밀 보장, 그 다음에 보너스 5.2밀에 총액 40.2밀짜리 계약을 필라델피아와 맺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15%의 트레이드 키커가 있고요. 트레이드 키커가 있긴 합니다만 마이애미가 제시했던 금액보다는 적어요. 그 다음에 저 보너스를 전부 다 챙겨야 연평균 겨우 10밀이 넘게 되는데 케일러 마틴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게 뭐냐면 나는 연평균 15밀을 받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원소속 팀인 마이애미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로 왔습니다. 일단 마이애미는 케일러 마틴이 옵트인을 하고 옵트인하면 7밀이에요. 그러면 올 시즌 연봉은 7밀만 잡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5년에 65밀을 제한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올 시즌에 세컨드 에이프렌을 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5년에 65밀이면 다음 시즌 연봉은 7밀이지만 그 이후에는 지금 필라델피아랑 맺은 계약보다 연평균 3밀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뭐 어찌된 영문인지 일단 케일러 마틴은 필라델피아와 더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맺게 됐고요. 이제 이로써 필라델피아는 굉장히 전력 보강을 잘 한 셈이 됐습니다. 폴 조지, 맥시, 엠비드로 이어지는 트리오. 여기에다가 뭐 좋은 선수를 많이 데려왔잖아요. 켈리 우브레 주니어라는 집토끼도 잡았고 지금 케일러 마틴도 왔고 뭐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마틴은 어쨌든 히트 컬처를 정면으로 또 경험을 해본 선수고 파이널에도 진출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위닝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본인이 훨씬 더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맺은 그 의아함은 별개로 필라델피아의 전력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폴 조지를 비롯해서 케일러 마틴, 조나단 아이작, 그리고 또 헤이우드 하이스미스까지 여러 선수들에 대한 루머를 살펴봤습니다. 또 데니얼 타이즈 역시도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로 이제 이적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FA 선수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데니얼 타이즈처럼 확정된 소식이 또 여러 가지 정해지면 묶어서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